특별정비구역이 돼야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특별정비구역이 이제 그 풀이죠, 풀. 자, 요걸 해야지 이제 용적률을 많이 해주고 한다는 거야. 특별정비계획을 실행하는 곳이 특별정비구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특별정비구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용적률 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집중 지원, 뭐 이런 거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항상 용적률이랑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빨리 가는 겁니다. 용적률은 사업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잖아.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결합을 행정이랑 용적률을 결합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게 특별정비계획이고요. 특별정비계획을 적용할 곳이 특별정비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중요한데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에다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 고밀로 이렇게 쫙 올린다는 거. 정자동 같은 데다가 중심지구 정비형 이렇게 하면 딱 가게 나오겠죠. 멋있겠다. 근데 이제 쫙 올리고 싶은 데는 다 정자동 쪽에 주상복합으로 다 이미 돼 있고 단천 건너편에 상록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쫙 올려야 되는데 약간 모양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순회, 정자, 미금, 뭐, 이게, 뭐, 서현, 이런 데 보면 여기 있는 데가 다 이렇게 고밀로 이렇게 해도 각은 좀 나오겠는데, 이게 근데 상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려나? 같이 올려야 되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에서부터 가까운 데는 이렇게 고밀로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자동 쪽을 바라보면서 상록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무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럼 시설정비 이주대책 지원형. 그러니까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구역이잖아. 이주단지 공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땅을 빨리 수용해서 빨리 확보해야 되니까 요거 특별 이주대책 지원형을 해갖고 빨리빨리 해서 서현동 110번지를 뭐 갑자기 지정해갖고 한다든가 사람이 별로 안 사는 데다 해야 되겠지.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지정해서 한다든가 네. 이런 건데 우리는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요 두 개잖아. 네. 자, 보세요. 원칙이 있어요. 25m 이상 도로. 도로마다 폭이 있거든요. 대로 3류라 그래요. 25m 이상 도로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쌓여 있으면 여기가 한 구역인 거야. 단지가 여러 개라도. 자, 구획된 1단의 토지, 그리고 예외는 지정권자가 지정 여건을 고려해서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25m가 12m가 될 수 있고 10m가 될 수 있는데 딱 누가 봐도 위에서 딱 보기에 이거는 따로 해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나면 더 작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상반기에 세팅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더 윤곽이 나오겠죠. 그럼 역세권, 철도 승강장 경계. 이게 중요해요. 승강장 경계로 반경 500m. 이게 이제 승강장? 출입구 아니고 승강장 경계니까 이제 도면 떠가지고 해봐야겠지만 그냥 여기 있잖아요. 역 한가운데 찍어서 반경 500m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단지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 질문 할 줄 알았어. 걸쳐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예. 그 질문 할 줄 알았어. 당연히 이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상계동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상계지구가 여기 상계주공 아파트가 상계지구인데 1단지부터 원래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있는데 그 16단지까지는 중랑천 이쪽에 있고 17, 18, 19는 창동에 있어요. 창동 여기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요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보자. 상계동인데 그러면 이 역세권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노원역하고 노원역이 두 개가 있죠. 4호선 7호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출구 기준으로 했거든. 네. 근데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해야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에. 이거 하면 이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찍고 쭉 당기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500m가. 보세요. 잘 보세요. 몰랐어? 찾아와야 되겠네. 맨날 이름만 하지 말고 이런 거 같이 하자. 자, 보면 딱 맞추면 대략 이제 이 정도라는 거지, 반경이. 네. 그죠? 반경이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 4번을 또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쭉 당기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3단지는 거의 다 포함이 되고 자, 6단지, 5단지는 거의 100% 포함되죠. 여기 살짝 빼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걸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를 비율로 해가지고 비율로 하겠죠. 안 들어가는 비율만큼 500에서 깎겠죠.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 여기 살짝 걸치면요. 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반 이상만 들어가면 그게 단지 전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고 500m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이제 비율 중에 60%다. 그럼 60%는 500도 가능한 거죠. 그게 맞는 게 이게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했고 500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들어가요.
근데 이쪽을 좀 쭉쭉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역세권 고밀이니까. 근데 뭐 뒤쪽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500m 안에 있는 데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역쪽으로 해서 좀 높이 올리고 뒤쪽은 낮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역세권으로 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자꾸 나오면 좀 그쪽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이 중계역이야. 네. 그럼 여기는 아파트밖에 없잖아. 네. 역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역세권으로서의 중심으로의 역할이 여기가 충분히 있잖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동인구나 뭐 더블 역세권이나 뭐 그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시설들이 보면 지적 편집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빨간색이잖아. 상업지역이잖아, 이렇게. 네. 이거 X 눌러주세요. X. 예. 이게 상업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고민을 해줘도 각이 나오지. 중심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노원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면 이쪽 500m를 역세권으로 해서 500을 올려주겠어요? 여기를 올려주겠어요? 상업지 끼어있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예전에 그래서 무조건 500m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데서 포인트가 있긴 한데 뭐 단지를 오늘은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자꾸 이야기하면 또 서운한 사람도 있고 네.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최대한 단지 이야기를 안 할 예정이에요. 일단 이게 역세권의 개념이에요. 그 역세권으로 하면 그렇고 이제 블록으로 한번 봅시다. 블록. 예를 들면 이제 요거 봉건이가 여기만 한번 할게요. 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누르고 이 길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36m 나오거든요. 지금 이 길이. 네. 36m예요. 그러면 이제 이 블럭하고 이 블럭은 딴 블럭인 거죠. 근데 이제 사이에 보면은 이게 30m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20m 돼요. 네. 20m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한 블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 밑에까지 한 블럭이 되는 거죠. 그렇죠. 25m니까. 네.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보기에 서울시장이 보기에 야 이거는 좀 길이 좀 25m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분리대도 확실히 있고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도 있고 양쪽으로 2차선도 있고 차선 하나씩 있고 옆에 뭐 보행이나 다 되니까 이거는 다른 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는 그래서 15m 이상 편도 1차선 이상이면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조례해서 여기 분리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5m 이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한 블록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내용입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혼자 다 해먹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래야 같이 해야 통합도 되고 좀 더 조화롭고 예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때 선도 지구면 착공을 하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면 이거 이주가 계획대로 되겠나? 내가 선도 지구 지정하면은 그럼 이걸 이렇게 크게 블록을 해서 하겠나? 주민들이 너무 원하면 뭐 그게 통합은 해주겠는데 선도 지구 지정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겠나?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근데 선도 지구 하면 상계동에서는 노원역 있는 데를 많이 고려하지 않겠어? 그냥 아예 지금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제가 노원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CCBB가 없어야 되니까. 또 분당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분당만 하나? 그래도 분당인 걸 제일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 그래도 맏형이니까. 예, 분당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위성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단위로 통합을 해야 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블록이 몇 미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럼 제가 다 재봤어요. 25m 넘어요, 이게. 이거 또 언제 다 재보셨어요? 아니, 난 집에서 다 해봤지. 나오자마자 내가 나우 로딩 이러면서 막 엄청 읽어봐. 다 눌러봤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군데 찍어놨어. 거기를 해야겠다. 이런 찍어놨단 말이야. 아직 안 샀어. 그럼 이제 요 순회동길이 해야 되는 거지. 요 사이가 이제 25m가 되냐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재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재보면 돼요, 이렇게 재보면. 25m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순회동도 이렇게 한 블록. 밑에. 파크타운으로 또 한 블록.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시범단지 한번 하고 여기 시범 무성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효자촌 이렇게 하고 이제 25m 도로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합이 잘 되겠지. 이 마을 단위로 하면 요런 데는 네. 단합이 잘 되겠지. 근데 역세권에서 멀지. 그쵸? 그래서 이제 특별정비구역이라도 지정돼야 되니까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는 것도 선도지구랑 비슷해. 주민단합이 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도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파커타운 딱 따로 이렇게. 아주 뭐 그래서 샛별만 이쁘게 잘. 그렇지. 분당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안에 가운데 상가가 있다는 거지. 얘랑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원칙적으로는 25m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아까 20m는 아니고 14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길을 보면 이래요.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러네요. 중앙 분리대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돌고래 상가랑 같이 돌고래 상가 이런 데랑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이게 이제 합의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서현 내가 만약에 그 성남시장이고 경기도지사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범단지를 그냥 한다고 쳐봐. 네. 역세권으로 올려주겠다고 쳐봐. 그럼 네. 일단 이제 그 뭐 선도지구 아니라 한가운데 기준으로 보면 500m 이만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 정도 들어가니까 반은 500m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용적률이 빵빵하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를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 지정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서로 싸우고 상가랑 뭐 지분 공유 이야기도 있고 순회동 쪽은 막 복잡한데 할까 말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상인들이 누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상징성이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어렵고 어떤 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자기한테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자기 입장에서 그건 고민해봐야겠죠. 그렇죠? 순회나 서현이나 청자는 고민이 무조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역세권은 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상가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그치 이제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재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척이라는 게 뭐 아니면 이 길 폭을 여기를 이제 뭐 한 10m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엄청 머리 통밥 돌리고 있겠죠. 뭐가 더 유리한지 맨날 보고 하겠죠. 만들어 가서 빠꾸 하면 다시 만들어 오고 이러고 있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기본으로 지금 나온 거 기준으로는 25m인 1단의 블럭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있어. 따로 분리돼 버리면 이것만 단독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 거야. 이제 쉽지 않겠죠. 끝까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척을 해야 되잖아. 그럼 재척하는 과정에 또 소송 붙고 이러면 또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에서 3년, 2년 6개월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은 빠그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징성은 있고 고민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는 해놔야지 확실한 곳 하나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자동 일대에 탄압이 잘 된다는 데가 이제 요런 데지. 요런 데. 여기 사이 요런 거. 탄압이 잘 된다고요. 청솔마을. 있죠. 요런 데. 상록마을인데 요런 데가 단합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1단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고 요런 데는 새 거니까 완전 배치될 거 아니에요. 길이 좁아도. 요렇게 통합으로 뭐 한다든가 뭐 두 개를 같이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 미금역 바로 옆이고 의료 엄청자 여기 있고 뭐 하니까. 여기 미금역 저 최근에 가봤는데 좋던데요? 놀기 딱 좋지. 엄청 좋아요. 근데 약간 유흥 상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상가가. 좋은데 약간 유흥 느낌이 있어갖고 이제 분당의 애기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평가가 되는 거죠. 이쪽 상권이. 딱 보면 간판을 봐야 돼. 되게 좋더라고요. 간판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래. 간판. 그러니까 학원 말고 이런 거 뭐 피부과 뭐 해갖고 이쪽에 가면 노래방 이런 거 많단 말이야. 네. 노래방 이런 뒤쪽에 가면은 막 그럼 공부 학원에서 하고 바 가서 술 한잔 하고 집에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안마 받고 막 안마 받고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죠. 집값은 교통이 중요하고 노는 거 중요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그 중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가격이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자나 순회 서현이 이제 저기 밑에 그 미금 구미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쪽 밑에가 96년식이 많아서 신축이 많아갖고 그때는 밑에가 또 가격이 셌던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신축이라고 옛날에는.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모여? 모든 게 풍부한 세상에서 모든 게 부족한 세상에 모든 게 풍부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군지 끝으로 이제 가격이 바뀌는 거죠. 선도지구 그래. 선도지구 보면은 이제 주민 참여도를 제일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동의율, 그래서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동의율 80% 넘어가고 이런 데 있어요. 자기들끼리. 분당이 제일 빡세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당이 제일 관심도 많다는 거고. 노후도 및 주민 불편이라는 게 노후도는 다 똑같잖아요. 일기신도시가 비슷하니까. 결국에는
이거 주민 참여도 도시 기능 향상이란 게 나는 그냥 기반 시설을 얼마나 내놓느냐 이런 느낌이거든. 니네들 집만 짓지 말고 공원도 내놓고 길도 좀 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내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거 공개하면 또 단지별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갖고 다 기준 맞 점수 100점 높이 나오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이걸로 거의 판단 요거하고 이제 기부 체납으로 다 판정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통합하고 알아서 기부 체납 많이 하겠다고 알아서 하니까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2년 6개월 안에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이런 데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몰라도 자기한테 일단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겠죠. 아, 여기가 자꾸 주민 동의가 안 되고 상가랑 반목을 하고 이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2년 6개월에 착공이 선도지구 지정했다가 잘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물론 선도지구 안 돼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뭐 4번, 5번, 6번은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하면.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주의지원 기준이 또 나왔어요. 보면은 공감대 형성이잖아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게 뭐야. 2년 6개월 안에 착공이 돼서 지자체장님에게 그 스펙 한 줄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여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네. 건축물 노후와 이거는 똑같고 어차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자족용지를 제공해야 이거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야. 자족용지 많이 내놔라. 니네들이 알아서 내가 말 안 해도. 그러면 플러스 줄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가 근데 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딱 있는 게 역세권 이런 데 딱 하나 지정해 놓으면 역세권이네.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하나 보네.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네. 우리도 되는 건가 여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해. 그치? 네, 그러니까 딱 역세권 하나 그리고 막 또 비역세권 또 가능성 높은 데 있잖아. 으쌰으쌰 하는 딱 하나. 네. 그리고 나머지 보험으로 딱 하나. 네. 3개 정도. 3개 정도. 딱. 그치. 3개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기신도시는 그렇고 노후계획도시들은 하나는 좀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의외의 복병이 나올 수도 있어. 일기신도시 말고 다른 데서도.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실제 주민분들은 이 특별법에 얼마나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의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청을 하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뉴스 하나만 떠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비적폐 일단 유튜버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관심이 많이 없고 그냥 까는 사람들만 조회수 많이 나오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지난주 토요일인가 제가 분당 임장을 갔거든요. 네. 임장을 가는데 마침 그날이 설명회 하는 날이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설명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갔죠. 성남시청 광장 제일 큰 데 있잖아요. 강당 제일 큰 데 갔는데 조금 늦게 갔는데 자리가 없어. 진짜 앉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계단까지 다 앉아 있어 이미. 평일인데요? 아니 평일이었나? 주말. 다 앉아 있고 찰스 형은 벌써 이렇게 브리핑하고 가셨더라고. 한 소리 하고 가셨더라고. 국회의원이잖아 그쪽에. 꽉 차 있어. 그 정도로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한다면서 막 이렇게 까불까불 할 때가 있었잖아. 까불까불 할 때 있었는데 금방 해줄 것 같아 해놓고 안 해주니까 충분히 설명해라 대통령이 그래갖고 설명을 해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을 파견하겠다 그래갖고 이미 국토부에서 일기 신도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마다 돌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하고 뭐 선도지구가 뭐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했겠지. 막 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거 용적률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요런 우리가 말한 용적률이 어떻고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일단 모르겠고 우리는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동의율이 높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대하고 문자 보내도 답도 해주고 막 그런 데 분이 그 정도로 이제 신도시들은 벌써 MP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MP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제로다. 호재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좀 덜한 거죠. 분당을 가셨다는 거는 분당만 가나? 다들 다 많이 갔다. 왜? 정자 한솔 1, 2, 3단지 엄청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다. 주민끼리 우편물에 다 모아서 설문조사도 미리 다 했고 경비실에서 또 다 받아놓는다고? 청자 한솔 1, 2, 3만 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내가 보기엔 특히나 시범단지나 순회동 이 오히려 좀
하고는 있는데 좀 약한 것 같고 역 앞에 바로바로 있는 데 있잖아. 그런 데 말고 약간 그래도 약간 A는 아닌 데 있잖아. 네네. 그런 데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해야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세권도 아니고. 이 특별정비계획 나오면 역 쪽에는 영종률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저기 분당동이나 이게 장안마을 이쪽 아니면 저기 밑에 쪽에 그 용인 가까운데 저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좀 밀도가 낮게 되겠지만 그래도 뭐 특별법으로 하면 좋겠죠. 서울이나 용인, 분당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산은 가능성이 많이 낮을까요? 결국 지역마다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면 일산 동구와 서구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할까요? 마통사님, 일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라면 화정도 있거든요. 동구 하나, 서구 하나 이 정도 해줘야지 형평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동구 하나, 서구 하나 정도 해줘야지. 하나만 하면 좀 그렇잖아.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꼭 선도지구가 안 되더라도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용적률이 있는 거 많이 올려주니까 네. 역세권이나 이런 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안 급하시면 4, 5월에 나온 거 보고 해도 되는데 뭐 나와도 내가 이렇게 뭔지 잘 모르면 그죠 힘들죠. 역세권 쪽은 좀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일산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용적률 160%대로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주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아니야. 그러면 분양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분양 면적은 넓으니까 그 이슈인데 그러면 만약에 마을 이름이 자꾸 나오면 자꾸 내가 보던 마을이 있어갖고 마을 이름이 나오면 안 되지. 일단 땡땡 마을이네. 땡땡 마을이야 일단 땡땡 마을인데. 땡땡 마을. 땡땡 마을 요런 데가 만약에 되면 거기에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될까 이제 요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산은 킨텍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호가가 한 15, 14억 뭐 가까이 되고 그게 GTX가 개통을 하잖아 실제로.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한 킨텍스 정도 가격은 가지 않을까? 라고 하면 3, 40이잖아. 3, 40이. 뭐냐면 34평 곱하기 4천만 원 하면은 한 13, 14억 되잖아.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천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면 원가가 1,600이라고 생각하면 평당 2,400이 남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2,400 정도가 남으니까 한 평 분양, 10평 분양하면 2억 4천이고 그 다음에 20평 분양하면 거의 5억 되잖아요. 근데 34평 짓는데 대략 6억 정도 든다고 보면은 분담금 1억 내면 다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용적률이 기존에 낮기 때문에 좀만 높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일산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분당 일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평촌도 지금 현재 그 평촌 신도시 외곽에 입주 물량이 많아갖고 많이 눌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 드샵 이런 게 신축이고 어바인 퍼스트 이런 데가 신축이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평촌이 아니라 평촌 신도시 바뀌고 학군을 되게 중요시하는 중학교 학군, 초등학교 학군을 중요시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좋은 곳은 아니거든. 딱 까놓고 현대 홈타운 있는데 홈타운이 만약에 재건축이 됐다 평촌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할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일산 못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안양평촌은 200% 초반이니까 일산보다는 한 30% 이상 이제 좀 높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이 나와도 그거보다 좀 덜 나올 거니까 요거를 이제 평촌, 뭐 안양시나 경기도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해서 조례를 만들겠지만 좀만 완화해주면 충분히 대구도 남지 않나. 요 3개 정도는 그렇고 이제 중동하고 그 삼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좀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다.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속도 면에서나 분담금이라든가 뭐 자본주의는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뭐 지하철장은 열심히 선도지구 중에서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3대 1기 신도시 분1평 이쪽이 먼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 쪽을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서울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수지나 이런 데도 의외로 다크호스일 수도 있잖아요. 서분일평 순으로. 그치. 서울, 분당, 일산, 그쵸. 예. 서현이 이 친구 수지도 좀 봐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성봉역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 신축 아파트 제일 비싼 거 가격이 한 3, 4억 되냐? 12억에서 15억 사이만 돼도
뭐 속도가 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블럭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로 이렇게 신도시를 딱딱딱 쳐놓은 데 말고는 아무래도 택지지구라고 하지만 이게 그 좀 하려 그러면 상가도 들어가고 빼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그게 나와보면 확실히 알 거다. 역세권 용적률 500%까지 가능해도 늘어난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 비율도 올라가니까 자세히 계산하다 보면 결국 400% 내로 수렴 되지 않을까요? 엘로그님은 좀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충 제가 보기에도 450을 해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450을 해주긴 쉽지 않을 겁니다.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리 좋으라고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높은 데는 높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고밀로 하는 게 정석이니까, 그게 도시계획이 정석이고, 3m로 갈수록 낮게 가는 게 정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역세권 좀 높고, 그 밀도가 높고, 이제 약간 3m로 가면 낮잖아. 네.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겠죠. 아까 쭉 잡아서 쭉 올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지금보다는 뭐 100에서 150 정도 높아져야지 뭐 그런 식으로 쭉 올리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450까지 다 해도 뭐 기부 체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 떼고 보떼고 하면은 뭐 거의 뭐라 그래야 되냐 400% 미만이겠죠. 뭐 300 중반에서 400 사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도 단순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자문을 받겠지만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늘어났을 때 기반 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고 그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 사람들이 충분히 내고도 진행이 잘 될 만큼 가장 적정한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적정한 용적률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하고 있겠죠. 생각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하고 있겠죠.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 바쁘니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겠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생각보다 우리나라 공무원 생각보다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명히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분양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이제 분양가는 이미 거의 뭐 정해져 있으니까 이 용적률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런 걸 다 돌리고 있을 겁니다.